아, 거기까지 못 가네. 이렇게 딱 이렇게 조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패턴인가요? 아니면 반대의 케이스도 있나요? 저는 이 질문은 방송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고2가 계강이 나왔기 때문에 고1에서 뺐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만약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혹시 고2는 계강이 나왔으니까 사탐론 이슈. 사탐, 과탐, 가산점 변수랑 교차 지원 등 이 사탐론 이슈가 정시 입결에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제 정시 때 대치해서 그래도 좀 의대나 사연고를 이렇게 좀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상담을 주로 포커싱을 했는데 역시 상위권은 사탐은 없더라고요. 수시 때 의대 쓰는데 사탐 2개로 쓴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 39개 의대 다 뒤져봤는데 최저를 사탐 2개 다 허용한 데는 동아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아대 의대 학종 넣었거든요. 그 학생은. 근데 정시는 아시겠습니다. 고대나 서울대 빼고는 제한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성대도 의대 지원할 수는 있다 했고요. 사회탐구의 9과목 중에서 재작년에 2, 4학년도는 50점이 1등 과목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무난했죠. 근데 출제 의원들이 사탐론을 의식했는지 표준 점수가 재작년 대비 오른 과목들이 많죠. 그러면 도표 보시면 일단은 만점 기준이 거의 그 학 과목의 난도잖아요. 그러면 생윤, 윤사, 정법, 물론 동아시아사나 뭐 한지나 이런 과목들도 재작년 대비 표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표점이 거의 떨어진 과목들은 별로 없어요. 사문 그것도 1점 떨어졌고요. 경제 이런 과목들이 좀 낮았지. 표준 점수의 만점 비율은 도표에 첨부한 거 보시면 77점, 73점, 69점 이랬거든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재작년 대비는 거의 막 63점, 65점이 표점이 만점인데 만점 표점이 높다는 얘기는 난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건 사탐을 의식한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26을 예상한다면 이 사회탐구를 무조건 과탐 하나 빼고 그냥 덥석 생윤사문이 달려드는 것도 조심스럽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탐은 만점 비율 중에서 화원, 물원이 배신을 했죠. 그래서 올해도 뭐랄까요? 서울대 의대 정시 지원학회 중에서도 물원을 선택한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한 과목이 과탐 2였기 때문에 그 학생은 과탐 2가 살렸죠. 네, 과탐 2가 올해도 만점 받으면 일단 탐구 과목 중에서는 가장 표점이 높았기 때문에 화투 73, 생투 72, 지투 72 이랬거든요. 그리고 화원, 물원은 65점, 67점이었기 때문에 만점 표점이 낮았잖아요. 제 경험상 20반기 수능을 돌려보면 작년이 무난했으면 올해는 좀 난도가 올라요. 근데 후배들 사이 벌써 돌았더라고요. 물원은 올해도 별로 없을 거야. 화원은 배신당해서 싫어. 계산도 싫어. 이러고 있어서 올해도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하겠다는 이과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수. 그러니까 그거 좀 더 고려해서 체크. 그 다음에는 대학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를 지원해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학생들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대는 5%. 그죠? 이렇게 가산점들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있어요. 그래서 변표 적용을 하면 이게 참 또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정시 현장에서 제가 상담을 하니까 이 대학들이 탐구 변표를 나중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제 기억에 주요 상위권 중에 고려대가 제일 늦었어요. 탐구를 대학들이 만점부터 점수를 몇 점을 이렇게 환산 점수를 적용해요. 그러면 그걸 갖고 업체들이 진모, 고모 이런 업체들이 거기다 적용해서 넣어요. 그러면 미리 상담했던 분들은 변표가 안 맞아. 플러스 3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탐구 변표를 했더니 오히려 리스크가 생긴 거죠.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도 꼭 예단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난이도가 중요하고 원이 또 난도가 있겠구나. 투가 역시 표점 유리하겠구나. 서울대 가는데 유리하겠지.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대학별 변표가 중요하고 정시를 쓰는 분들 이 키포인트인데요. 수시로 쓰는 데 있어서 최저를 활용하는 건 사탐 괜찮아요. 근데 나는 정시에 그래도 논술이고 학종이고 다 질른 다음에 나는 여차하면 정시도 쓸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사탐의 리스크를 감안하셔야 돼요. 아니 그럼 난 다 맞으면 되지. 그건 맞아요. 중위권도 맞아요. 하위권도 맞아요. 변표 적용해도 일단 잘 나오는 게 짱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등등은 0점대로 1점으로 또 대학이 좌우되니까. 맞잖아요. 최초가 되느냐 추합이 되느냐 1점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시까지 가는 염두하는 분들은 무리하게 막 분위기 따라서 나도 사탐할래 뭐 이러지 마시고 일단 객관적으로 6월 3일 수능 모의고사까지 보고 결정하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표가 과탐 선택자에게 좀 불리하지 않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사탐 선택자한테 그다지 불리하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연대는 100분위로 좌우를 하는 경우로 됐기 때문에 연대는 상대적으로 따져보면 리스크가 덜했어요. 근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5% 각각 5%야. 그러면은 굳이 따지면 사탐을 안 한 애는 5%만 먹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사실은 과탐 2개 한 애들한테는 일단 5%는 까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표점 커요. 그래서 따져본다면 대학 굳이 거론해보면 고대도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건 있는데 근데 고대는 제한을 뒀잖아요. 그래서 연대는 그래도 덜했고요. 100분위 자체로만 봤기 때문에 과탐에 대한 리스크가 덜했다는 거예요. 사탐을 하더라도 3%씩밖에 안 받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있었죠. 사탐으로 표점이 높으면 그래도 연대를 뚫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성균관대나 이런 특정 5%씩 주는 학교들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사탐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026 수험생들이 2025 입결에서 꼭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입시 결과라 그러죠. 입결은 공식적으로 대학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가 이거는 교육부 포털 사이트예요. 어디가에서 공식적으로 입시 결과를 매년 5월이나 6월쯤 나와요. 그러면 입시 전문가들은 자기가 보낸 애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식적인 자료를 자료집이나 PT나 설명회를 해드리죠.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역시 이 입시 결과를 통해서 작년에 의대 효과로 인한 이과생들의 입시 결과에 추가 합격 50%가 있고 70%를 공개하는데 이게 추가 합격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70% 컷이 끝선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꾸 뭐 상담할 때는 70%니까 우리 아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면 되게 아니냐 이런 접근하는데 괜찮아요. 그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추합 기준이 우리 또 예비고3 때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원서를 다 쓰시면 너무 러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죠. 그 다음에 넘버 2, 입시 결과는 현장에서도 은근히 오판하시는데요. 그거는 자사특목 포함이잖아요. 서울대도 일반 전형은 3, 4도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뭐랄까요? 역시 과고생 포함이잖아요. 영재에 어차피 내신 안 들어가니까 학점이니까 되고요. 그러니 입시 결과를 정량적인 학종이나 교과 전형을 봤을 때 오해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만약에 의대 중원이 보류돼서 지금의 재작년 휴학생, 이번에 신입생까지 끝나고 걔네들까지만 수업시키고 2, 6대는 그냥 증원된 인원 다 보류시키고 다시 원점 가고 증원이 중단되는 거죠. 그렇게 가정했을 때는 작년 입결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올해는 지역 인재는 빵꾸 나요. 빵꾸 났을 거예요. 특히 해당된 지역에 있는 상산고, 민사고, 북일고 이런 지방 자사고 있죠. 그 해당 학생들은 지금의 예비 고1부터는 중고 졸업이니까 안 되지만 예비 고2까지는 해당 지역 학교 다니면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저도 현장에서 해당된 학생이 말도 안 되는 성적 갖고 오셔서 지역인재 의대를 쓰셨어요. 저는 될 것 같아요. 그게 지역인재 효과잖아요. 그리고 실제 강원도에 있는 연대미래나 한림대도 지역인재 2, 4 입결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잖아요. 연대미래는 2, 3대보다 올라갔지만 한림대는 여전히 4X, 5X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역인재가. 당연히 전국자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외고냐, 과고냐, 전국자사냐, 일반고냐, 강남권이냐, 교육특수지역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특히 학종, 교과는 괜찮아요. 교과는 정량적이니까 과고들이 못 쓰잖아요. 특목자사가 덜 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입결 위주로 보세요.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니까 해석하는 걸 좀 조심스럽게 입결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입결을 가지고 내년에 꼭 그렇게 적용된다는 법이 없어요. 안 되죠. 진학상담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신설학과도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자유전공. 자유전공이 작년부터 신설 아닙니까? 물론 인원이 그대로라서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위권 애들이 이 자전까지도 많이 흔들리니까
자유전공 입결도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의학계는 조심해라. 그렇게 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사담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수능 이후에 수능 성적을 아이가 가채점을 했을 때 고속성장 분석기나 진학사에서 제일 처음 오픈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기 못 가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조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여기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되지만 제일 최초에 생각했던 그것만큼은 못 가는 케이스였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올해 또 친구 아들을 보니까 또 제일 처음에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네 이렇게 했다가 거기까지 못 가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조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패턴인가요? 아니면 반대의 케이스도 있나요? 저는 이 질문은 방송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일단은 질문을 정리 다시 해보면 일명 가채점이라고 그러죠. 수능 끝나고 났을 때 그 뒤에 논술을 갈 거냐 말 거냐 때문에 물어보는 게 목동권도 많아요. 그럼 설명회 하면 정말 그거 물어보시러 오신 분들도 정말 바글바글 하세요. 저야 이제 설명회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좀 해드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채점 때 이런 업체들이나 엑셀 자료나 예상 점수를 참고하는 건 국한돼 있어요. 네, 왜냐면 다 조심스러우니까. 그래서 고 못 거나 이런 모 업체들 건 먼저 참고해요. 가채점용께 돌아요. 그리고 E2 모 업체 거 이런 것들이 원점수 기준.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고 시읒 업체 거. 그 업체는 점수 넣고 일단 색깔이 보기 좋아요. 점수 넣으면 빨간색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노란색 조심. 그 다음에 초록색은 하향. 해볼 만하다 이렇게 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탐구 변표가 안 돼 있잖아.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그냥 넣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다지만 이 보존 커요. 고려대 같은 경우도 약간 차이가 나고 일단 거기서 로직이 좀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동권도 실제 있었어요. 제가 목동 애들도 많이 정시를 만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모 학교 학생인데 여학생이에요. 근데 정상들은 왔어요. 근데 성적표를 조작한 거야. 수능 성적표를 자기가 이렇게 부모님께 혼날까 봐 가채점을 조작한 거야. 그러고선 가채점을 넣었는데 막 서성한 라인이야. 근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완전 메롱인 데인 거죠. 상담 때 이 표점이 안 맞는 거야. 이 친구가 조작하다가 표점이 이게 성적표가 안 나오잖아요. 보통은 성적표는 수능 끝나고 보름 있다 나와요. 11월 14일 날 보면 한 12월 6일 날 나오는데 가채점으로 예상 표점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한테 따로 연락해 봤더니 좀 조작했다.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이 실제 가채점이 채점이 안 맞아. 두세 명이나 되나요? 네, 안 맞아. 이거는 애들 문제도 있지만 OMR 카드 못 쓴 애도 있어요. 그러면 뇌피셜이야. 집에 와서 채점하는데 자기가 맞았다 틀렸다를 다 일단 맞았다고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거기다가 고에다 넣으면 뭐합니까? 점수가 하나 틀리면 학교가 쭉 내려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업체도 문제고 아이 가채점도 문제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더불어 더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변표, 대학별 변표 적용 이런 것도 너무 숙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애들의 모의 지원이 다르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진모고를 보면 결국 그 업체들은 모의 지원 때문에, 근데 물론 그걸 이제 좀 트릭적으로 한다고 지금 벌써 모 업체가 기사를 깠기 때문에 이거는 공론화돼 있어 지금. 수시 합격한 애에 점수를 넣어가지고 조작하고 모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조작이라는 표현이 묘하지만 이 모의 점수를 일부러 넣는 거죠. 주관적으로. 허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맞다. 너무 높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지만 그럼에도 가장 많이 보는 업체 거라서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업체들이 계속 날마다 조정한단 말이에요. 왜 조정합니까? 변표도 나왔죠. 그 다음에 올해는 30건이 이 해당 대학 학과를 클릭해서 모의 지원이 몇 등이 나왔는데 배터리가. 근데 갑자기 우르르 들어와. 막날에 들어와. 전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고수들이 막 다 들어와. 그래서 마감날 하루 전날 이틀 전날이 결국 실제 로직이라서 이게 온도차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채점과 실채점도 다르고 아이 성적도 다르고 변표도 달라서 모의 집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유념해라. 항상 초기에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군요. 그래서 정말로 라인만 보는 용으로 어떻게 성대 면접 고대 논술 가 마라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라인만 보는 용으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실제 수능 때는 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걸 믿고 거기다 대고 가지 마세요. 이랬다가는 나중에 그 친구가 수능이 못 나오면 면접 안 가는 게 문제잖아요. 걔는 그냥 무조건 재수예요. 그러니까 조금 러프하게 보셔라. 10명 중에 2~3명이나 가채 참표가 달라요. 안 맞는다는 게 좀 충격적입니다. 달라요. 특히 탐구 하나 달라지고 업체들 적중률을 보통 베리타스가 맨날 까잖아요. 어느 업체가 맞았냐 까는데 수학도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리고 위에는 그렇다 칠게요. 2, 3, 4등급은 더 안 맞는데 대체 뭘로 그걸 뭐 예단하고 등급 되니까 가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 등급과 적중률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참고요. 2026 의대 모집 인원 어떻게 될까요? 저도 제 이제 채널 유튜브에서 최근에 찍었는데 증원 되냐 안 되냐. 현재 분위기로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강행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도 충북대나 의대들이나 이렇게 인프라를 유지해서 어떻든 증원이 되든 안 되든 이 2년째 수업을 못한 것들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학별로는 어디서 스페이스를 만들고 강의실을 넓히고 주차장 공간에다가 신축하고 뭐 이러거든요. 왜냐면 일단 3월부터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건물도 많겠죠. 그래서 좀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근데 예비 고3 2026도 계획안이 5,059명이에요. 2025 확정안이 나오기 전에 계획안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4,581명이었고 그 다음에 5,059명 이렇게 된 건데 더 많잖아요.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지금 그 의대는 여전히 휴학, 올해도 안 오겠다. 지금 기사들 보니까 여전히 난 수업 거부하겠다라고 현재 분위기는 팽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월 안에 결정해라, 3월 안에 결정해라, 4월 안에 결정해라. 제가 볼 때는 3, 4월로 봐요. 확정 D-Day는. 왜냐면 그때가 이제 요강이 나와야 되니까. 맞지 않습니까? 작년 분위기 재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빠르면 3월, 그리고 2월 중에는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하고 의협하고 대학 총장님들 삼자대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는 일단 증원된 거는 보이콧, 그리고 증원된 것만큼 또 빼고, 증원된 학교 다 빼고 수도권 냅두고 뭐 이렇게만 하면서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해요. 최소한의 기존에 3,059명이니까 그 인원은 유지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인원은 좀 안 건드릴 것 같아요. 네, 그 인원은 두거나,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 그냥 돌발 의견인데, 연대가 이번에 논술건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과의 특정 강의실에서 시험 시간 1시간 전에 미리 시험지를 나눠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뭐랄까요, 입 막는다는 용어 표현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추가 합격을 더 인원을 더 빼서 논술 추가 합격 인원을 더 배로 줬어요. 보너스 말은 좀 웃기고요. 근데 그 인원을 현재 고1 예비 고2 인원에서 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때 하는 말이 고2가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고1에서 뺐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만약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혹시 고2는 계획안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가고 그 이하부터 계속 인원을 좀 빼는 방법도 있고 아예 안 뽑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고민하지 않겠나. 근데도 지금 현재 의협이나 의사 현장에서는 강경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2호도 지금 인정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당장 26부터 대안 두고 예전 인원 그대로 가고, 향후 계속 인원 줄여서 줄인 다음에 갑자기 제로 베이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증원되지 않았던 학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권은 빼야죠. 2026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도 이제 입시 오래 했지만 저는 그래서 항상 팩트에 의한 걸로 조언을 드리는 게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의대 증원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지켜보자. 넘버 투, 이래저래 증원 다 좋으니까 일단 우리는 요강을 보자. 대학별 선발안이 있잖아요. 그럼 계획안은 지금 나와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확정이 아니잖아요. 확정안은 보통 5월쯤 나와요. 5, 6월쯤에. 예, 좀 늦죠. 그리고 일단 그럼에도 좀 빨리, 왜냐면 26은 좀 특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안이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26 대비하시거나 이하분들도 요강이 나오는 걸 보고 체크해라. 마지막 세 번째, 입시 결과 체크하자. 어쩔 수가 없어요.
역시 지피지기가 우선이죠. 몇 점대가 학교년 추천이 갔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갔대. 약대 갔대, 치대 갔대. 왜냐면 의학 계열도 물론 의대 때문에 풍선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약치 한수는 또 결이 달랐단 말이에요. 올해 약대는 경쟁률 폭발 났고요. 약대도 교과 종합 논술은 어떻게 가느냐. 대학별 입학처, 그 다음에 어디가, 이걸 같이 한번 활용해 주시면 아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바로미터가 돼서 올해도 대비하고 수시 쓰고 정시 쓰는데 어디 가는요? 정시도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5, 6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정시가 다 끝나고 산출 점수, 환산 점수, 백분이 다 나와요. 앞서 말씀드린 사탐에 의한 환산 점수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수시와 정시 대비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